그 이른바 주적 챌린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나 주요 후보들한테 이 네티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적 누구냐라고 했더니 일단은 두 사람의 반응이 지금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란 세력?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이 내란 세력이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내놔서 지금 SNS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또 한 명 정원호 지금 서울시장 후보 아예 침묵을 택했다. 답변을 안 했다. 근데 우리나라 주적이 누구냐? 이거는 사실 군필 남성들이라면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왜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혹시 두 분 보신 박사님부터 네. 우리 변호사님부터 예. 웬만하면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네. 좀 편성해서 쉽게 가고 싶습니다. 저는 뭐랄까 일단 먼저 이제 주적이라는 건 이제 주된 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네. 적이 어디냐라고 물어봐도 대답 못할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주적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모르죠. 적도 없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하면은 이 적국이 어디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사실 뭐 북한이 당연히 뭐 반국가 단체이자 이게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렇죠. 반국가 단체이자 뭐 이제 법원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뭐 이제 협력의 상대다, 뭐 이중적 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적국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변함이 없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두되는 것은 이제 중국 공산당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적국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식의 논의가 좌파에서 있을지언정 북한이 적국이라는 건 사실 건국 이래로 변함이 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걸 이제 주적이라고 물어보니까 마치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사실은 적국이라고 물어봐도 똑같이 적이라고 규정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경향성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어제도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 우리 남우호 피격 이란이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거듭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나 북한에게는 찍소리 못해. 주적이라고도 못해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과 미국 같은 우리 우방국들한테는 뭐 옛날 전쟁 사진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가짜뉴스 실어 나르면서 마치 이번 전쟁에 마치 뭐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실태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팀 컬러가 확실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팀 칼라도 확실하고. 이번 정권의 팀 칼라. 이재명 것들은 이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인지부조화라고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듯이 이란을 이란이라고 못 불러. 개념 자체가 뒤틀려 있어요. 적을 적이라고. 피격당했는데 뭐 이란이 아니면 누가 쐈겠어요? 근데 이걸 끝까지 하여튼 이란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 불렀다가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 부르고 있는데 원래 이제 주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군사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백서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백서에서 이제 군인들은 전쟁 시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살인훈련을 조직적으로 받는 집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군인들한테 유사시에 싸울 주적은 어디다. 이거를 평소에 주입시켜야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국방부 우리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지난 70여 년 동안 주적은 한국군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예. 북한군입니다. 그렇죠. 네, 그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 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든지 적군으로 돌변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아닌 것처럼 관계가 유지되는 나라들이에요. 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중공이죠. 중공은 6.25 때 적이었잖아요. 근데 평시에는 우리가 외교도 하고 뭐도 하고 잘 지내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을 잠재적 적군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네. 또 비슷한 논리로 일본을 잠재적 적국이라고 규정한 데도 있어요. 정권에 따라서는. 네. 일본도 우리를 침략했던 역사가 있으니까 언제 우리한테 적군이 될지 모른다. 어허.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적군이 안 되는 나라가 있어. 미국.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아요. 네. 또 북한이 적군이라고 하는 것도 변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예요. 상수. 그렇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 적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나라를 잠재적 적국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중공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좌파 것들 중에서 집단에는 좀 아는 척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면 적군이 되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면 굳이 북한을 적이라고 할 필요 없지 않냐. 이거는 이제 변수라는 뜻이잖아요. 상수가 네.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주적은 상수야. 상수. 어허. 아무리 북한이 평화 공세를 피고 우리랑 남북 그 무슨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고 그래도 그 자가 적국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적국의 수괴야. 그래서 언제든지 잡으면은 죽이거나 감옥에 가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만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치 현실상 이중적 성격이 있어서 외교적으로는 그 주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외교부 장관이 진짜 정권에 따라서는 김정은이가 진짜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집권 정권처럼. 그렇지만 우리 역대 자유파 보수 정권에서는 외교적 필요 때문에 적국이라고 쓰지 않을 뿐이지 외교부 장관들은 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다 적국의 수괴라고 본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단순하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상수인 걸 넘어서 변수적으로 보더라도 북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상전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 또 간첩이 또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민족끼리 같은 뭐 이런 과거 판례 가져올 것도 없이 최근에도 창원 간첩, 제주 간첩 또 민노총 간부 출신 북한 지령받던 간첩들 지금 실형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조국 그 쪽에서 또 참전을 해가지고 빨갱이 간첩 운운하는 게 여전하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국민의힘과 일반 국민들께서 이 좌파들을 상대로 또 철진한 색깔론 들고 왔다라고 하는 식으로 또 반응을 내놨거든요.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저는 네. 빨갱이를 빨갱이라 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네. 간첩을 간첩이라는 게 뭐가 문제인지. 간첩 있어요. 네. 아까 전에 이제 고 박사님께서 이런 팀 칼라 확실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팀 칼라가 분명한 거죠. 이 사실 네. 집단 안보 체제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적국과 우리 동맹국과의 그 관계는 분명하게 더욱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이게 흔들림이 있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뭐 마치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 이 다른 사실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과거 판례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지만 판례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게 지금 김용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님 재판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무인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적행위라고 그래요. 이적행. 처음에는 외환죄라고 했죠. 처음에 외환죄라고 예. 그러고 이제는 그게 외환죄가 안 되니까 이적죄라고 그래서 그 이적할 때 적국은 누구냐면 북한입니다. 네. 북한. 그래서 사실은 그 재판을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적국이라고 볼 수 있느냐, 북한이. 그러면은 적국이 아니다. 이제 법적으로 볼 때는 아예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적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이거. 네. 만약에 너희들 논리대로 따지더라도. 근데 거기서는 실컷 이제 특검까지 합세해가지고 적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지금 와가지고서는 적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서 뭐 빨갱이 몰이하냐, 뭐 색깔론 제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허. 저는 사실은 이 색깔론이라는 것도 이 색깔을 갖다가 분명히 빨간색을 빨간색이라고 하지 않고 빨간색을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도 색깔론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면은 그걸 가지고 그래.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죠. 네. 조국이라는 자가 이게 좌파인데 좀 얼치기 좌파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좌파 운동 할 때부터 좀 그랬는데 이제 70년대 80년대는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자들과 네. 그다음에 좌파 운동하는 사람 이제 뭐 막스 레닌주의로 무장된 김문수 같은 사람 그다음에 여기에 뭐 뭔지도 모르고 김일성 회고록 가지고서 뭐 김일성이가 진짜 나뭇잎 타고 압록강을 건너갖고 솔방울 폭탄 만들어서 일본군을 죽였다 뭐 이걸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때. 아하.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섞여 있었던 거야. 섞여 있어서 이게 진짜 좌파인지 자유민주주의자인지 저 같은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걸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리트머스 시험지로 썼던 게 북한이에요. 아하. 너 북한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렇죠. 진짜 종북주사파들은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김일성 장군께서 막 이러고 시작. 말이 길어. 그쵸, 기본적으로. 그럼 이건 진짜 좌파구나. 네. 진짜 빨갱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너 북한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때도 지금만큼이나 아주 적대적이었어. 네. 야, 그 북한이 그게 나라냐? 음흠. 그게 나라야? 공산주의도 아니야, 거기는. 네. 완전 사입이 무슨 사교 집단 같은 데야. 그 당시에도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국이 말이 맞아요. 그 북한은 빨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진짜 빨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어요. 아하. 70년대도 80년대도 지금도 그래. 아하.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이 스마트해. 이거 거의 뭐 100% 종북 주사파야. 네. 어떻게 김정은이를 보고 스마트하다고 그러지? 아이고. 아니 뭐 대한민국 보고 뭐 무슨 뭐 수정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아이고 저 김정은이 보고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김주애 보고서 엄청 막 이러고 설명할 거 아니야. 네. 어? 아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북한 인권 보고서만 읽어보더라도 그 이재명이 지적했던 그 이스라엘 무슨 팔레스타인 군인한테 했다라고 한 걸로 막 가짜뉴스 만들고 했는데. 종북 주사파들이 제일 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탈북자들이. 아하. 북한의 실상을 막 또 알리고. 그러니까 지응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막 뜨거운 가슴 뛰게 만드는 조국인데. 진짜 조국이잖아. 진짜 조국이죠.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인 거. 그 조국을 배신하고 아이고. 이것들이 예. 그러니까 쳐 죽일 자들이지. 아유. 그게 임수경이 입에서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 탈북자 배신자 나부랭이가 막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진짜 그 자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종북주사파 하지만 진짜 누가 종북주사파인지 잘 모르실 때는 그냥 질문해 보세요. 간단한 거야. 김정일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북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것들이 딱 나와. 주적이 누구냐 딱 이 질문이 그걸 관통하는 또 질문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주적 나중에 누구냐. 뭐 예. 또 얘기하겠지만 리트머스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장동 어떻게 생각하냐?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 박찬대 후보 또 만든다잖아요. 인천에. 개딸 구별하는 리트머스. 그 종북주사파 구별하는 게 아니라 개딸 구별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박찬대 후보가 대장동 잘된 사업이라고 또 얘기를 했다가 한참 논란이 됐었죠. 그럼 맞습니다. 인천에 또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니, 박찬대 그 고집 있대. 끝까지 하겠다 그러대? 저는 지금 이 주적 논란에 있었던 그 정치인들한테 다 한 번 또 물어보고 싶어요. 대장동 어떻게 생각하냐? 대장동 어떻게? 좀 교집합을 좀 찾아야 되니까. 정원우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 서울에서도 한번 크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미 뭐 성동구청에서도 뭐 여러 갈래로. 아파트 중에 최악은 종북이면서 대장동파. 아하. 교집합으로 좀 이번 선거에서 많이 걸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18 얘기 아까 우리 박사님이 좀 하신 김에 오늘 또 5월 18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5월 18일 전야제 있었던 또 그 새천년 NHK 사건이 또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임수경 씨에게 이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가 내뱉었던 그런 그건들, 네, 뭐 기집 X 어쩌고, 뭐 밑땡땡이 어쩌고 하면서 뒤따라가면서까지 그건을 퍼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난리인데. 이거 임수경이가 예. 눈치가 없어서 잘 못 간 거지. 아니 그 무슨 유흥주점에 그 애들 모여서 술 마신다는데 거기 뭐하러 가냐고. 아하. 네?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임수경 씨는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때 뭐 민주화 운동한다고 하는 그 운동권 세력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광란의 음주감으로 즐길 거라고는. 근데 신기한 게 말이에요. 상상도 못했겠죠. 이게 네.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것들이 보수정당 쪽이었으면은 이미 다 청산됐을 거다. 그러니까요. 저것만으로도. 근데 네. 이것들이 전부 다 출세를 했어. 저 우상호 강원도지사 출마하지. 네. 또 누굽니까? 송영길이 제목 인천에 올라왔죠. 다시 국회의원 네. 된다고 연수에 나가지. 뭐 김민석이는 총리하고 있지. 그리고 아이고. 이것들이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 매년 5월 17일 밤에는 이것들이 반성합니다 하고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 그 문제를 제기한 임수경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냥 없어진 거지. 네, 맞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주제를 좀 넘겨서요. 오늘 이야기 굉장히 할 게 많아서 네, 재밌는 이야기지만 국감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요새 홍준표 전 시장이 또 메시지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갑에 하정우 당선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씨가 뿔이 나서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탈영병이 월북한 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씨 자체가 어쨌거나 우리 당에서 정말 정당사 유례가 없는 내부 정치, 여론 조작, 댓글 조작하다가 쫓겨나신 분인데,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뭐 내무반에 뭐 쓰리탄 던지고 내부 총질이나 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지금 홍준표 시장한테 탈영병, 월북 여론 표현 쓰는 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홍준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10번 얘기하면 한 번, 2번 정도 뒷발로 쥐잡듯이 맞춰요. 고장난 시. 고장난 두 번. 네, 그렇죠. 2번 틀려서 맞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대부분은 틀려요. 예. 그러니까 요번 경우도 틀렸어요. 하정우가 어떻게 당선이 돼? 아니 뭐 북한합 주민들을 뭐 뭘로 하는 거예요 진짜. 아하. 홍준표 정신 차려. 아니 지금 하정우라는 자, 네. 요거 저 좌편향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40 넘는 조사가 별로 없잖아. 그렇죠. 전부 35, 6, 7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이제 추이를 봤다면 네. 추이를 본다면은 계속 정체돼 있거나 하락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거든. 맞습니다. 예. 아니 박스권에 갇힌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봤어요? 음흠. 아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뭘 당선이 되지. 홍준표 그 마음이 제가 있어. 보기에 저 하정우 저자는 안정적인 2위예요. 예. 그러면 민주당 표는 받는다. 그러죠. 네. 뭐딱 그것만큼 받는 거지. 전재수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전재수 개인 표가 더 붙었기 때문에 당선된 거예요. 네. 저것만 갖고서 어떻게 당선됩니까? 예. 자, 그런데 그러면 1등이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하정우가 안정적 2등이거든요. 네. 그럼 1등이 누구냐? 1등은 나머지 표 있잖아요. 나머지 표가 최소 60%가 되잖아. 네. 그 60% 중에 한 50% 가져가면 그 사람이 1등이야. 네. 그런데 이거를 박민식이 가져가거나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한동훈이 가져갈지도 몰라. 근데 지금 추세를 보면 박민식이 가져가게 생겨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박민식이 1등이다. 50% 가까이 득표해서 박민식이 1등하고 하정우는 안정적인 2등. 나머지 한동훈이는 한 자릿수 정도 득표해서 선거 비용 보전도 어려울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홍준표의 그 분석은 틀렸어요. 네. 그런데 틀린 걸 가지고서 한동훈이랑 싸우네, 지그들끼리. 발끈하네요. 나 이거.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의 반응도 참 놀랐거든요. 네.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명된 사람인데 제명된 사람이 이제 탈영병 운운하는 거는 계속 국민의힘에 붙어 있고 싶다는 그런 희망의 발로인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실질을 놓고 보면은 홍준표가 탈영병이라면 한동훈은 무장 탈영병이다. 무장 배현진의 입과 뭐 박정훈의 뭐 입과 뭐 이런 네.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이런 걸로 무장 탈영병이다. 사실. 네. 그래서 총질을 어디다 하느냐? 지금 자기가 있었던 막사에다가 막 총질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홍준표를 탈영병이라고 지칭하는 건 아주 꼼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뭐가 꼼수가 있느냐? 자기가 국민의힘 사람이다. 예. 그거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 분들은 오히려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사실 저쪽 좌파 쪽이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이번에 이 월북 탈영병 이 발언 때문에 좌파들이 발끈했습니다. 지금 아하. 지지율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한동훈. 오히려. 네. 어디 월북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월북이라니 지금 우리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월북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발끈해가지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 민주당 네. 내에서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이 이게 말장난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 홍준표한테 그 탈영병 그것도 월북 탈영병이라고 용어를 이제 골라서 갖다 썼잖아요. 이거 이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뭐냐면 탈영병은 자발적으로 지가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가 싫어서 서울 대구시장 확 집어던지고 나갔어. 근데 지는 쫓겨난 거야. 아야. 자기는 국민의힘만 하고 싶은데 그렇죠. 장동혁이가 자기를 쫓아냈다고 지금 희생자 코스프레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북갑 선거 때는 네. 어쨌든 지가 무소속이잖아. 무소속이지만 저는 원래 국민의힘 하려고 그랬는데 저 장동혁 세력이 저를 쫓아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저 다시 국민의힘에 돌아가서 당대표 할 거예요. 이거 호소하고 싶은 거야. 아이고. 근데 이거를 내놓고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홍준표를 이 소재로 잡아가지고 홍준표는 탈영했지만 나는 쫓겨난 사람이다. 대조를 하려고. 그렇지.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잔머리가 그게 아니 탈영병으로 자기를 올려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은 한동훈은 말씀하신 대로
타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즉 제명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굳이 탈영과 반란으로 본다면 반란 쪽에 가깝거든요. 어허. 반란범으로 포로가 됐다가 네. 당면을 준 거죠, 사실은. 분명히 나준 겁니다. 근데 자기 이제 올려치기 한 거죠, 탈영범. 네. 이거를 장도혁 대표가 쫓아냈다는 것도 사실 팩트가 안 맞는 것이요. 그 당시 여론조사 보시면 다들 보셨겠지만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60% 이상 70% 가까이 다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가 한동훈은 제명시키는 게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보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예.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 이제 당직에 있으니까 좀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 저는 뭐 장동영이가 한동훈이 잘랐다 쫓아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네. 예를 들어 아무리 윤리위가 뭐 무슨 저 제명 조치를 하고 뭘 해도 네. 결국은 최고위원회의가 의결하지 않으면 맞죠. 최종 의결이 됐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의 의지가 없었으면 한동훈은 아직도 이 안에서 버리적버리적 아, 하니까. 그건 맞죠.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장동혁이 대표된 다음에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하. 한동훈이 쫓아낸 거다. 그건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두 번째로 잘할 일은 뭐냐? 한동훈이랑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 없는 거다. 네. 그래서 한동훈이를 이참에 완전히 그 매장시켜버리고 퇴출시켜버리고 그리고 박민식이를 국회의원 배지 달아서 여의도에 불러 올리는 거다. 여기에 정말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게 장동영이가 할 두 번째 잘할 일이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지금 단일화 얘기 마침 하셨으니까 네. 조금 넘어가 보자면요. 일단 6.3 선거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할 겁니다. 조만간 인쇄 작업에 돌입했다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투표지가 뭐 단일화를 나중에 할 일은 없다고 보지만 하더라도 다 인쇄돼서 나가잖아요. 기호 6번 받았습니다. 한동훈 씨 기호 6번 한동훈으로 나가게 되는데 또 이번 주말 동안에 부산 의원 14명이 또 모여가지고 참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세요. 또 단일화 관련된 또 얘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 14명이 지방선거에 모여가지고 저는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14명 의원들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 중에 한 의원이 심지어 한동훈이 사퇴해야지 본인이 나가야지 무슨 단일화를 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부산 국회의원도 좀 아세요? 좀 모릅니다. 저 집이 고향이 부산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17명의 현역 의원이 있거든요. 하나는 요번에 뽑는 거야, 북갑에서. 네. 그러니까 17명의 국회의원들을 제가 대체로 잘 알아요. 저것들이 배지 달기 전에 뭘 했는지 네. 부터 쭉 알아요. 이것도 진짜 허접해. 아하. 허접해. 쓰레기 같아. 다들. 여기에 무슨 결기가 있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국회의원 옛날에는 그런 말 했어요. 야,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시골 동네 밭두렁 전기라도 받아야 돼. 뭐 하여튼 좀 뭔가 좀 달랐거든. 이것들이 밭두렁 전기는 그냥 그래서 그들이 그 국회의원 3선 4선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통상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방선거 판에 고작 하는 게 한동훈이하고 단일화해야 된다고 축구하고 있는 거예요. 14명이나 모여서 아니, 정신없는 것들이에요. 정말로 돌아봐야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뭐 서벽수 같은 사람들 좀 이해가 안 가. 지난번에 한동훈이가 한 진짜 나쁜 짓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나쁜 짓 중에 하나가 요 부산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분탕 치고 있죠. 지금 말 그대로. 저게 비대위원장 하면서 다 말아먹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부산에 뭐 김도빈이 조경태니 뭐 정성국이니 정연국이니 뭐 저 김미애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네요. 네. 정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공천식 줘가지고서 다 재선시키고 3선 시키고 4선 시키고 이래놨어요. 그래서 부산이 완전히 오염돼 버렸어. 부산이. 정말로 지금 저도 한 명 한 명을 잘 그냥 그 사람들이 거의 뭐 그 한동훈과 같은 반란 세력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게 다 부산에 있는 줄은 정말 그리고 몰랐어요. 다 부산 지역구야. 그리고 막 3선 4선이고 이런 것들이 또 이 지역구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부산이 주진우까지 원래 한동훈 똘망이었잖아. 그러니까 주진우까지 한동훈 똘망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부산의 정치판이 완전히 한동훈판으로 넘어갈 판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네. 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주진우가 반한동훈 선언을 한 거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진우가 제법 잘하잖아. 예. 네? 그것 때문에 부산의 정치판이
한동훈이한테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의원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단일화하라고만 얘기하지 뭐 적극적으로 돕거나 그러진도 않거든요. 단일화라고 하는 것도 유권자들께서 당연히 셋이 싸우다가 어부지리 민주당 당선시키지 마라 이 뜻이지. 맞습니다. 그걸 무슨 뭐 인위적으로 누구를 밀어주기 위한 막 요거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연 단일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유권자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예. 절대 하면 안 된다. 설사 단일화를 해서 박민식의 승률이 90% 이상 올라가도 그 단일화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그 한동훈 살려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복당이다 뭐다 그러고 약팔 거거든요. 네. 한동훈이 끝까지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끝까지 나가서 한 자릿수로 딱 떨어뜨려 가지고서 완전히 개망신시켜서 매장시켜 버리고 그러면서 박민식이가 1등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네. 저는 애초부터 한동훈이 나온 것 자체가 물론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단일화를 목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단일화라는 그 허황된 주장을 하면서 네. 그냥 정치적 입지만 다지고 사실은 끝까지 갈 배짱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이 저게 엄청 간 보는 걸 잘하거든. 막 눈치 보고 잔머리 돌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명사 말씀하신 대로 저게 부산 지역에 그 한동훈 똘마니들이 의외로 많이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하고 사전에 다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구는 대구 의원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부산으로 와라. 네. 부산으로 오기만 하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 너 해갖고서 7, 8명이 단일화 쪽으로 바람 몰아가. 그러면 뭐 단일화돼서 당선되면 뭐 최고고 안 되더라도 단일화 과정에서 명분을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쓱 양보하는 폼을 잡으면 복당하고 난 다음에 당권 도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믿고 나가라. 네. 이것들이 사전에 다 그렇게 짰을 거예요. 그래서 10명 이렇게 답도 없는 회의를 한 거군요.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가 네, 참 우리 부산 선거에 정말 폐악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부산 출마하고 얘기한 거라고는요 무공천을 한이만 해가지고 한 달 떠들고 정말 쓸데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또 단일화를 한이만 해가지고 또 한 달 내에 떠들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당력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부산 선거 전체를 분탕을 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한동훈이 좀 매스컴에서 지워져야 우리 국민의힘이 훨씬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한동훈이랑 사전에 사바사바 해가지고서 예. 이 단일화 구도 딱 짜갖고 나올 때 부산에서 그 서병수, 김도욱, 그다음에 뭐 정성국이 뭐 이런 예. 몇 명이 있었죠. 사전에 짰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서병수는 이게 진짜 그저 아주 노추 이런 노추가 없는데 집단에는 그래도 국회의원 5번 했지, 시장 했지. 그리고 지금 당장 북갑의 당협위원장을 얼마 전까지 했지. 지가 얘기하면은 다 움직인다고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개폰 잡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서병수가 한 대표 나오기만 하면 네. 내가 판 만들어 줄 거야. 이랬을 것 같아 이자가.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질른 거예요. 질러 놓고서 네. 지금 백도가 안 돼. 저 한동훈이 되게 사실은 뭐 얘기 나온 거에 비해서는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뭐 숙고하는 것처럼 어쩌고 하더니만 갑자기 네. 뭐 나온다 해서 그렇죠.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단일화고 뭐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국민도 없고요. 예. 당연히. 그리고 이제 선거 때면은 1번 아니면 2번 찍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예. 그 뒤는 모릅니다. 그렇죠. 투표지가 8장에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6번까지 어떻게 찾아가? 무가치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기사가 되고 또 이게 공론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공론화할 필요가 없는 이슈인데 그래서 저희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또 다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제일 많이 응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1번, 2번 듣고 난 다음에 끊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들은 다음에 이렇게 눌러야 이게 유효가 되는데 예. 제가 자기가 기다리는 이름 나오면 거기서 뚝 하고 끊어버려. 그러면 여론조사가 중간에 끊기고서 카운트가 안 돼요. 딱 그런 경우지. 네. 그래서 기호 6번 한동훈 이번에 끝까지 꼭 완주를 하시길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서 성적표를 받아보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